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론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만약입니다. 네, 만약. 네, 오늘의 만약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만약에는 좀 소프트한 주제로 한번 전쟁이 낳은 과학기술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면은 태어나지 않았을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얘기를 엄청 해보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을 수습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정도로 전쟁이 빈번했는데 이게 그 발명에 관해서 가장 이제 유명한 얘기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그렇죠. 네, 에디슨이 했다고 전해진 얘기지만 뭐 약간 도시전설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라는 게 왜냐면 이거 정확히 알려줘야 되니까 그 과학이라는 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에 여러 가지 단계와 위기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하늘을 알고 싶어. 한 1000년 전에 그런 얘기했으면 저런 바보 같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날 수 있는 방식이 없었죠. 방법이. 그러니까 신화에 등장하죠. 그렇죠. 이카루스라든지. 네. 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그냥 그 글라이더 같은 걸로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다 동력을 붙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결국 라이트 형제가 성공하면서 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는데 결국은 이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10몇 년 만에 전쟁에 동원됐거든요. 네. 전쟁을 거치면서 비행기라는 그 발명품이 엄청나게 발전해버린 거예요.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렇죠. 불과 100년 사이에 우주까지 날아가 버릴 정도로 이런 것처럼 전쟁이라는 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전쟁의 어떤 과정 속에서 뭔가 발명품이 나왔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우리 눈에 띄었던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떡국열차 진행할 때요. 네. 전골 냄비. 네네. 이것도 역시 그 병사들의 투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 냄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투구를 뒤집어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어서 끓였더니 네, 맞습니다. 이게 음식을 끓이는 그 용기가 된 건데 그렇죠. 네. 그 모양이 지금의 전골 냄비로 맞습니다. 유지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는 너무 그 얘기를 듣는데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네. 이 인간이란 도대체 뭐 하는 존재냐. 별의 별 거를 다 저렇게 갖다서 그렇죠. 그게 또 역사가 있고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떡국열차라든지 역사를 논하는 팟캐스트에서 그 얘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밀떡을 진행하는데 전쟁에서 등장한 과학기술이라는 게 뭐 한두 개여야지.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골라봤고요. 아주 유명한 군사 관련 기업이죠. 레이시온도 관여되어 있는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네, 이 전자레인지는 특히 군인들한테 축복.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런 과일 통조림을 누가 먹을까? 그 마트 가면 쌓이는데 저는 사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 먹을까? 난 황도 좋아하는데. 네. 그 군대 가서 저도 통조림을 먹고 그 이후에 와서 파인애플 통조림, 과일 통조림을 사 먹거든요. 네. 두 번째 후르츠 칵테일.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전자레인지는 언제 쓸까?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어머니들이 음식을 데우면 예전 분들이라 렌지 말고 그냥 데우지 전자레인지를 잘 안 썼거든요. 예전에 그랬던 거죠. 그렇죠. 어머니들이. 예. 네, 건강에 안 좋고 막 이렇다고.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누가 쓰나? 군대 PX에서 전자레인지 없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 냉동의 축복을.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이 군대에서 꼭 필요했던 군대 PX의 상징 전자레인지는 과연 어떻게 발명되었을까라는 거였는데 이러다가 레이시온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네. 이게 2차 대전 때 레이더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레이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뭔가를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초창기 레이더를 만들면서 이 전자파를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 하던 연구원이 이 기계 옆에 앉아 있다가 배고파. 퍼시 스펜서라는 분이거든요. 배고파하다가 그래 나 뭐 먹지? 자리를 뜰 수는 없고 여기 가운에 넣어놨던 초코바가 있어서 이걸 딱 놓는데 다 녹았어. 이게 추운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혹시 이 기술자잖아요. 이 앞에 있는 전자파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발명된 게 바로 전자레인지였어요. 참 과학자들도 변태들이야. 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네. 초콜릿 이가 어떻게 만든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툴툴거리고 말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저 같으면은 초콜릿에서 전화해서 초콜릿 녹았다고 짜증을 냈겠죠. 컴플레인 걸었을 텐데 이분은 아무튼 여기서 전자파로 전자레인지를 정확히는 이제 마그네트론이라는 기계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레이더가 전자파를 발산해서 그 전자파가 돌아오는 걸 가지고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예. 참고로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그 집
옥상에 있던 그 생선 가시처럼 생긴 안테나, TV. 예. TV 할 때 막 돌리던 거, 이거를 야기 안테나라고 부르거든요. 야기 뭐다음에 다른 일본인을 붙는데 이게 처음에 일본인이 개발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잘 써먹냐? 미국이 잘 써먹어. 어허. 미국이랑 영국이. 이게 레이더를 할 때 그런 식의 그 전자파를 발산하고 걸러내서 위치 측정을 할 수 있는 걸로서는 그 생선 뼈다귀 같은 안테나 최고인데 정작 일본이 개발해놓고 일본은 이게 뭐야? 야, 정신력이 높으면 그런 거리감 따위는 금방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뭐야? 반자이지 한마디로. 아, 반자이 정신으로 그냥 대변되는 거야. 이거하고 뭐가 달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야기 안테나는 영국이랑 미국이 실컷 잘 썼고 나중에 일본이 야 이거 뭐야 했더니 야 니네 나라 쌀 만든 건데?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레이더가 2차 대전 특히 영국 항공전 태평양 전쟁 해전에서 승패를 결정지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특히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거를 전후에도 열심히 개발하다가 이 레이시온이었죠. 레이시온사에서 이게 탁 나오니까 이 퍼기 스펜서라는 분이 이거야! 라고 하고 전자 레인지 최초 명칭은 레이더 레인지였더라고요. 최초 상품은 겁나 커요 이게. 근데 이거를 뭐 그 음식을 가열할 때 보통 데운다라고 표현을 할 때 네. 이거를 뭐 화로를 만들거나 화덕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고 다이얼만 돌리면 아하. 딱 데워져서 나오잖아요. 굉장히 편리해진 발명품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전자 레인지 이제 예전에는 덩치가 되게 컸거든요. 옛날 사진 보니까 거의 업소용 냉장고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결과적으로는 그 전쟁을 준비하던 네. 기업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은 이제 가전 제품으로 그렇죠. 분류되지만 네. 연구했던 분들은 군사 전문가다. 그렇죠. 무기 전문가다. 그래서 최초의 전자 레인지는 레이시온에서 상용화 시켰다는 거. 그리고 요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처음에 전자 레인지를 개발하고 맨 처음에 넣었던 게 팝콘이었대요. 팝콘을 넣어서 빠바방 터진 그 전에 그 데워야 됐으니까 그렇죠. 했는데 이게 되네. 두 번째는 혹시나 하고 계란을 넣었는데 계란은 터져버렸어요. 작살이 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전자레인지 내부가 닦아야 될 사고는 계란 때문에 계란이었다. 일어났다. 그건 네. 일반 가정에서 또 다 한 번씩은 겪죠. 네. 제가 겁나 혼났죠. 자, 다음은요. 두 번째는 컴퓨터죠. 컴퓨터가 원래는 합성어인데 사람을 뜻하는 거, 계산하는 사람. 이게 저는 문과니까 잘 모르겠지만 물리학과 과학과 뭔가를 할 때마다 이게 수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걸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계산수라고 불렀는데 이게 19세기 거쳐서 20세기 되면서 과학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뭐 물리학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사람은 틀릴 때가 많아요. 물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훈련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기계로 대체해보자는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진공관이 개발되거나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택도 없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기계가 계산 대신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제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컴퓨터가 우리가 쓰는 지금의 컴퓨터라는 게 없었거나 아니면 발전 속도가 엄청 느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컴퓨터 이진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단숨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애니그머라고 부르는 독일의 암호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호라는 게 군대에서 쓰는 암호인데 이게 상대방이 해독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암호로 보통 가는 게 야 내일 모레 어디 공격해. 아니면 장군님 오신다. 야 뭐 아니면 야 밥 차온대 뭐 이런 거잖아요. 밥 차온데도 암호로 써요? 밥 차온데도 암호로 해야죠. 하긴 보급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으면은 밥차를 날려버릴 거예요. 셋 중에. 이게 진짜 제가 KCC 가서 훈련하는 병사 들어보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눈물이 났는데 밥차가 날아가니까 진짜 죽을 뻔했다고. 네, 그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대서양 전쟁이라 그래서 유보트가 계속 대서양을 건너오는 그 영국으로 가는 보급선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처칠의 회고록을 보면 정말 이때 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영국 섬나라기 때문에 보급 물자가 떨어지면 이제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독하지 만약 못했다면 그렇죠. 네. 어땠을까?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겠죠. 달라지는 것까지 몰라도 굉장히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 식으로 독일 유보트가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로 집결하고 하는 거를 다 암호로 보냈죠. 그래서 앨런 튜링 박사를 필두로 한 팀들이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컴퓨터의 원형이죠. 이 앨런 튜링 박사 역할을 네. 그 우리한테 셜록으로 유명한 그렇죠.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했던 그 닥터 영화가 스트레인지. 있어요. 그렇죠. 예. 영화가 그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게임인데? 이미테이션 게임인가? 그렇죠. 이미테이션 네. 게임. 오케이. 그 게임이란다. 그 영화를 보시면 네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네. 예,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긴박하게 할 수 있었죠. 예, 긴박하게 시간을 막 줄여가면서 할 수 있고 그만큼 돈, 인력 이런 것들을 투입할 그렇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앨런 튜링 박사를 필두로 한 그 팀들은 보통 때면은 모일 일이 없죠. 서로 각자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기업에 네. 있는데 이 사람들 국가에 다 끌어모아서 빨리 연구하시오라고 해서 나온 게 그럼 컴퓨터가 필요해. 그럼 컴퓨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컴퓨터의 원형이고 최초의 컴퓨터 사진을 그때 했던 것들을 보면 겁나 크고 전기도 겁나 많이 잡아먹고 그게 크다는 네.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컴퓨터는 집이에요, 집. 네. 네. 뭐 거의 창고 하나 다 차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번외 얘기지만 그 AI AI죠. 아니죠. 양자 컴퓨터 아. 이야기 들으면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더 우리가 미래 뭐 저가 이제 세상에 없을 네네. 그 지점 되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주겠죠. 들어요. 예. 제 생각에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인체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 이 세상에 없을 때 얘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려고요. 예, 저도 신경 그래서 잘 안 내가 씁니다. 살아 있는 동안 나오면 나는 생체 이식할 그렇죠. 거야. 어디다 하시게 여기? 저는 검지에 달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예전에 네.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좀 엉뚱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야 만약에 너에게 눈을 하나 더 달 수 있다면 신체 부위 중에 어디 달래?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러니까 생각의 범위가 좁은 거야. 뭐 이마에 단다. 이게 어디서 본 거 네네네. 같으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검지 손끝에 단다고 했거든. 그래서 나 칭찬받았잖아. 아 정말 넌 또라이구나. 왜 이거는 검지에 단다고 하셨어요? 다 볼 수 다 있잖아. 볼 수 있잖아. 뒤도 이렇게. 근데 어디다 어느 정도. 붙여놓으면 뭔가 고정형인데 네네. 얘는 스테빌라이징이 그렇지. 되잖아요. 네. 사람 인체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기동이 되는 게 이거 기동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레이더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역시 이런 아저씨가 또 뭐 어떤 걸 발견할지 몰라. 그렇죠. 네. 네. 됐어, 나 그냥 그런 거 안 할래. 나는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도 답답하던데 뭐 요새는. 예.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컴퓨터의 탄생을 가져왔다면 이후에 벌어진 우리가 한 냉전, 그렇죠. 냉전이 컴퓨터를 작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작게 만들고 비약적인 발전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ENIAC이라는 컴퓨터 이제 교과서에 전자계산기라는 나오는 거잖아요, 교과서에. 그죠? 예. 46년에 나오고 이후에 우리가 아는 이진법으로 막 수식이 되는 것들이 레드삭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이제 컴퓨터. 그렇죠. 뭐 가 MS, 나오기. 애플 뭐 그렇죠. 이렇게 난리 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컴퓨터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거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자 발명품이 이 참혹한 전쟁의 그렇죠. 폐허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거죠. 전쟁 때는 아니었지만 지금 저희가 손마다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컴퓨터 얘기하셨지만 컴퓨터 이제 다 한 명이 한 개씩 들고 다니는 그렇죠. 세상인 거잖아요. 참 그리고 제가 이것만 없었어도 지난 세기에 백화점에 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컴퓨터가 1인당 한 대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2대 세대인데 그거 보면서 이게 사내 교육 같은 걸 계속 했는데 야, 저거 배워서 어디다 쓰게 라는 분위기였어요. 아니 그게 얼마나 웃겨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컴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시험을 쳤어. 또 저 군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인터넷 정보 검색서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야? 검색하면 나오는 걸 검색하는 걸 자격증을 따야 돼. 그리고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휴대폰이 이제 부서마다 지급이 되는데 옛날 벽돌폰 바로 다음 단계 있잖아요. 이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선배가 야 이거 나중에 일종의 영상 통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문자 같은 거 말고 직접 얼굴 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그때 뭐 초창기 이메일 같은 게 있었잖아요. 야 이메일 이런 걸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아 선배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하시네. 너무 상상력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만나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몇 년 사이에 그렇죠. 확 바뀌어 버렸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렇게 바뀐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저는 인터넷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인터넷 역시 전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전쟁이 아니었으면 전쟁이나 군대하고 관련 있는 건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 아닙니까? 역시 네. 근데 인터넷 역시
전쟁이 아니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개념이었고 이거를 전쟁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다른 걸로 투자했다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걸로 얻는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졌을 거예요. 인터넷이랑 결국은 각자 컴퓨터끼리 연결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새로운 정보를 검색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네. 전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인터넷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1950년, 60년 되면서 미국이 하나의 고민에 빠져요. 핵 공격이 서로 냉전의 공포감은 핵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핵미사일이 상대방한테 날아오면 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존할까? 네, 그리고 특히 이런 기록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산속에다가 기록들을 넣거나 아니면 서버 같은 거를 거기다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조선왕조실록을 사고에 넣듯이. 그렇죠. 근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 이게 실무로 나눠 배치했는데 이게 공격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불나죠. 그렇죠. 불도 나고 무너지고 그다음에 아니라 그래도 방사능이 오염되면 접근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생각이 야 그러면 창고를 수천 개 만들면 되겠네. 네, 그래서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해서 이쪽 컴퓨터 작살나도 저쪽에 정보 그대로 있고 컴퓨터라는 게 물리적인 공간, 컴퓨터 저장이라는 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니까 컴퓨터 한 대랑 몇 대의 서버만 여러 대 분산 배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터넷은 아까 인트라넷 얘기하셨지만 최초의 인터넷망이라고 해서 알파넷은 최초의 알파넷은 군대에서 처음에 필요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인터넷이 맞는 거지. 맞는 거죠. 참 제가 군대에서 인터넷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우리가 이제 일반 인터넷 쓸 때는 그렇죠. 그 도메인 주소들이 있지만 인터넷은 주소가 없거든요. 그렇죠. IP 넘버를 직접 때려야지 그쪽으로 바로 갑니다. 막 클릭해서 찾아가는 애들은 하수예요. 저희는 IP 주소 바로 치면 공군참모보면 탁 네. 바로바로 열리는 거지. 그때 몇십 개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전화번호 없어. 외우듯이. 네. 엄청. 아니 근데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러는 것이 남다르셔요. 그때부터 뛰어나셨나 봐.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에는 미국 본토에 있는 4개의 대학과 연구소에 최초 연결되는 그림을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 태평양 쪽에 대학교와 연구소에 이렇게 컴퓨터 연결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화로 하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전화로 해서 사람이 음성이 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와 양 자체가 그렇죠. 다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나중에 나오게 됐지만 이걸 검색할 수 있다. 네, 대용량의 정보를 내가 편리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건 인간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알파넷이 계속 사용이 되니까 민간 기업이나 대학에서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전화해서 막 하거나 팩스 보내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오니까 군대에서는 그래 알파넷은 니네가 써. 우리는 밀리넷이라고 따로 파고 갈게. 라고 만들어낸 게 알파넷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 된 거죠. 이제 군용통신망은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분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원래 목적, 애초에 발명한 원래 목적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에 넘어온 알파넷이 인간의 세상을 확 바꾸게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조카애들이 이제 플로리다에 살고 있거든요. 큰 조카애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메일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금 활동도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라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모금을 받는 거죠. 삼촌 돈 내.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그걸 바라진 않고 방법이 없잖아. 옛날 같았으면 뭐 은행에 가서 환전해서 보내야 되고 이랬는데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카드 번호 넣고 요즘 애들은 페이팔 열어놓죠. 네, 그렇죠. 거기 얘기를 도내를 하면 결정한 지 30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돈이 날아간 거예요. 요즘 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중국의 거린들 네. QR 코드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현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발전된 게 바로 월드 와이드 웹, WWW. 요거는 이제 1989년에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문서들을 좀 체계화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 된 거고 이게 나오면서 진정한 인터넷의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 전쟁이라는 것들 때문에 누군가와 누군가는 합쳐지고, 누군가와 누군가는 분리되고, 네. 그리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또 죽여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영역들까지 다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기술적 발전이라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기술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절반 이상은 예, 그렇죠. 우리가 아직 안 쓰고 있거나 네. 그 필요성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전쟁이란 건 제가 기록을 많이 보는데 너무 참혹하고 너무 끔찍하고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인간도 동물로 치면 다른 같은 종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평정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도 싸우지만 여기는 그냥 먹이를 놓고 싸우거나 영역 다툼 정도고 이게 해소되면 분쟁은 없어져요. 하지만 인간은 그 이상을 넘어서 전쟁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죽이고 파괴하고 학살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잔혹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을 효율적으로 죽이고 승리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런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인류의 그 번영을 가져오는 또 다른 장치가 됐다라는 거죠. 참 요거 시리즈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리즈로 가도 되는데 참 저도 아까 그 소제목이 특히 그죠. 마음에 굉장히 필요 아닌가? 네, 좀 무겁게 하네요. 좀 가볍게 시작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마지막에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네. 그리고 꼭 인터넷에 관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정길란 박사. 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망을 깔았어요. 1982년 정도에 그 구리와 서울에 있는 연구소와 대학을 연결하는 건데 그랬구나. 정길란 박사가 주장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망이 두 번째로 깔린 거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됐던 기초와 기반을 다지신 거죠.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됐던 건 육회, 통쾌, 상쾌 덕분 아니었습니까? 그거 그 ADSL이었나? 그런데 맞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시작하지 않았으면 80년대에 엄두를 못 냈겠죠. 맞아요. 그건 맞는 것 예. 같아요. 요거 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 뭐 뭐 새로운 음식도 발명, 있고 뭐 예. 그렇죠. 뭐 요거 우리 한번 시리즈로 가보자고. 네, 좋습니다. 예. 네. 이번에 괜찮았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